예, 뭔가 낯익은 실루엣이 보이네요. 두 인물의 모습.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모습이 보입니다.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비공개 회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독대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율은 누가 했느냐? 정진석 비서실장이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마도 이런 얘기가 나눴을 것이다. 어떤 것이냐? 요즘 문제가 많이 논란이 되고 지적이 되어왔던 제2부속실 설치 문제, 그리고 여권 내 뜨겁게 지금 뜨거운 감자 같은 문제, 이 정책위 의장 교체 문제 같은 현안 내용을 다루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또 실시간 뉴스로 들어오는데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이 전한 내용입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어제 오전 11시부터 1시간 반 동안 회동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 이 당대표가 잘하면 된다, 이렇게 덕담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여러 의견을 잘 경청하라는 이런 의견도 줬다고 합니다. 조언 형식으로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1시간 반 얘기를 나누면서 아마 이 외에도 전주혜 의원님, 다른 현안 얘기도 많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두 사람 많이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1시간 반이니까 여러 가지 그 이외에 이제 현안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것을 다 공개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보다는 이제 두 분이 독대를 했다, 이제 이런 것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나온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랄지 아니면 우려 이런 것을 좀 씻고 당정 화합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그 자체가 독대 그 만남의 자리 자체가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렇게 만나서 또 당정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 당의 의견도 또 전달을 하고 또 대통령실의 또 의견도 전달을 하고 하면서 서로 협의를 하는 그런 좀 자리가 앞으로 좀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미묘하게 지금 민감한 것이 또 특검법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해군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것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제 국회에서 풀어나갈 것이냐, 이런 민감한 또 부분이 있고요. 또 내일 또 민주당에서는 빠르면 내일이면 또 25만 원 지원법이랄지 또 노란봉투법을 또 강행 처리하겠다는 이런 것이라 이런 것이 다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제2요구권을 행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어떻게 좀 당정을 풀어갈지, 또한 국회 상황에 대한 서로의 좀 협의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답답한 것이 사실 대통령의 이 국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가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세금도 지금 상속세도 좀 낮추겠다, 이러한 법이 다 국정 과제였기 때문에 이런 것이 지금 국회에 제출이 돼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또 거기에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국회에서도 대통령의 국정 동력을 만들어줘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것이 또 제대로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라도 앞으로 당정 협의를 통해서 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안영환 의원님, 들어보니까 어제 법조계 당시를 두 인물이 이제 회고를 하면서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던데,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모습이라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여권 지지자들 특히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모습인데 왜 비공개로 만났을까요? 공개적으로 만나서 두 사람이 이렇게 두 인물이 얘기 나누는 모습도 이렇게 많이 보여주고 그러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비밀리에 만났을까요? 글쎄요, 아마 시간으로 비춰볼 때 좀 갑자기 마련된 자리인 것 같습니다. 국무회의가 끝난 다음에 점심시간 사이에 11시에 만나서 1시간 정도 예정을 했겠지요. 그런데 이제 1시간 반으로 늘어나면서 점심시간도 미뤄졌을 텐데 굳이 점심이나 저녁 약속을 잡지 않고 중간 어떤 의미에서 짜투리 시간이죠.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그 시간을 낸 것은 사전에 깊은 조율을 했던 모임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사실 지난번 이른바 당 핵심 관계자를 불러서 용산에서 한 삼겹살 파티할 때는 깊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지요. 그냥
그야말로 그림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글을 써야 될 단계입니다. 글을 쓰려면 좀 깊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서 1시간 반 동안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저는 뭐 이제 기본적인 덕담 오고 갔겠지요. 그렇지만 가장 관심은 이제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현재 용산의 기류와 한 대표의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조율이 굉장히 필요할 겁니다. 그건 대통령과도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법안에 대한 문제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현재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제 하에서 무리수를 국회 입법권을 남용하면서 무리수를 두어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앞으로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해답이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가장 큰 대화의 주제는 아마 최상병 특검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을 어떻게 운영할 거에 대한 그 용산과의 앞으로 협조 라인 같은 거란가요. 뭐 그런 문제들이 논의됐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두 사람이 자주 만나면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약간들의 오해가 있어요. 서로 안 만나다 보니까. 그래서 자주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오해는 풀리게 되니까 어제는 뭐 다행스러운 일 같습니다. 박수현 의원님도 뭐 과거 정부에서 이제 예. 뭐 청와대 계셨고 하니까 이런 네. 만남들 좀 보셨을 텐데 아마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6일 만에 이제 다시 만난 거예요. 삼겹살 파티를 하고 이제 6일 만에 독대를 한 건데 아마 원팀 기조를 강조하기 위한 그런 자리가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야당에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정말 딱 이걸 기점으로 해서 한 목소리 내고 원팀이 딱 될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 그 원론적으로 논평을 좀 평가를 하자면 집권당의 대표와 대통령이 저렇게 만나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어떤 안도와 또 희망이 보이는 뭐 그런 아주 좋은 장면입니다. 자주 연출할수록 좋지요. 그러나 저렇게 지금 그 대통령실이 한가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좀 민감하고 긴박한 주제들이 많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지난번 그 최상병 특검법이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셨고 국회에서 재의결을 할 때 국민의힘에서 최소 3 내지 4표가 이탈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제 대통령실의 가장 큰 관심은 뭐냐면 저는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에 관한 방어의 문제였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이제 갈 것이기 때문에 또 최상병 특검법이 한 4표 정도 이탈을 됐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그 대통령실에 제2부속실을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야당의 공세랄지 또 이런 어떤 정치적으로 이슈화되는 문제는 이 제2부속실이 설치로 당에서 방어할 명분을 좀 드릴 테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좀 잘 그 당을 화합시키고 원팀으로 목소리를 내서 향후에 다가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대비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무언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겠죠.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좀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의 입장이라 하더라도 사실 정진석 비서실장이 모든 초점은 지금 거기에 가 있을 겁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저렇게 무언의 메시지를 내면서 당을 좀 잘 통솔해 달라라고 하는 이런 어떤 것들이 뭐 속에 흐르는 그런 기류였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당연한 것이고요. 네, 한동훈 대표도 이에 대해서 잘해 나가겠다 이렇게 화답했다고 하는데 한동훈 대표는요 이렇게 독대로 만나기도 했지만 또 현안에 대해서도 크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블랙요원 신상 유출 사태에 대해서도요 SNS에 본인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냐라는 제목으로요. 지난 21대 국회에 들어서 간첩법 개정안이 4건이 발의됐는데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서 무산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간첩 행위의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장하자. 그러니까 지금 적국이라 하면 뭐 북한을 지칭할 텐데 북한에 넘어가지 않는 이상은 이 간첩법이 적용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외국으로 할 경우에는 다른 나라로 넘어가면 이 간첩법 외국으로 만약에 개정이 됐다고 하면 간첩법이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게 되지 않는 현 법안을 꼬집었던 거죠. 지난달 초 중국 동포에게, 그러니까 조선족에게 군 해외 이 정보요원들의 명단이 담긴 뭐 이상급 기밀을 여러 건 넘긴 혐의를 받는 군무원은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이 해당 군무원은요 간첩 혐의가 추가돼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조기현 부위원장님 결국은 지금 한동훈 대표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이 법이 지금 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중국 동포가 북한에게 넘긴 이 경로가 발견되지 않으면 이건 간첩죄도 적용이 안 된다. 이걸 꼬집은 겁니다. 근데 거기에 민주당이 반대한 거 아니었냐, 이 개정에. 이렇게 지금 비판한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간첩죄가 현재 형법 그 98조에 정해져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북한과의 직접적 관련성을 확인하지 못하면 현행법으로는 이 조항 적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21대 국회 때 민주당의 당시에 지금은 뭐 국민의힘에 가 계십니다만 김영주 의원, 홍익표 의원 또 이상원 의원 세 분이 비슷한 내용의 그러니까 이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외국에 준하는 단체까지 처벌 대상을 확대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간첩 행위의 내용, 처벌하는 행위의 내용을 확대하는 내용의 이 형법 개정안을 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는 했는데 한동훈 대표의 주장은 발의는 해놓고 반대는 민주당에서 했다. 이게 지금 입장인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한동훈 대표께서 이제 특유의 저 화법인데요. 민주당이 반대했다는 구체적 근거가 그걸 말씀하셨나요? 이 내역을 보면 당시 기사에도 다 있는데 법무부하고 법원의 입장차였습니다. 그래서 소위에서 계속 회부가 되고 있는데 이 처벌 범위와 확대, 그 외국 미국이냐 일본에 따라서 달리 처벌 규정을 정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 법원 쪽의 입장, 이게 계속 대립되면서 그 안에서 민주당 의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인들의 의견을 내긴 했지만 적극적으로 민주당이 반대해서 이게 통과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법원 행정처의 반대가 우선이었고 그렇게 하다가 논의가 지지부진하다가 지금 임기 만료로 폐기가 돼서 그래서 22대 국회 들어와서 민주당 또 박선원 의원이 바로 또 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계속적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간첩죄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하고 추진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 아실 텐데도 왜 저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당에서는 주호영 의원이 냈다. 그 안으로 지금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더라고요. 좀 더 설명을 드리면 한동훈 대표가 실수하신 겁니다. 이게 굉장히 좀 코너에 몰릴 거예요, 이 문제 가지고. 당연히 검색만 해보면 그 법사위의 소위원회 회의록만 검색을 해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걸 소회의에 법사위에 다룰 때 박주민 의원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회의록에 나와요. 제가 국민의힘 의원님 실명을 밝히지 않을게요. 땡땡땡 의원님, 이 법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건 아니죠? 이렇게 물어요. 왜 그러냐면 그 앞에 발언을 보면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한다라고 하는 발언을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동훈 대표가 그 당시 2022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법무부 장관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이게 처리가 안 되는 이유 중에 좀 설명하셨지만 법무부와 법원 행정처의 견해 차이를 좁혀야 된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이 간첩죄의 적용 범위, 예를 들자면 직접적으로 어떤 군사 기밀을 넘긴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은 산업 기밀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을 예를 들든 간첩죄는 어떻게 할 거냐, 특별법과의 범위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걱정을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계속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보류됐어요. 그리고 이 법은 21대뿐만이 아니라 19대 홍익표 의원이 19대, 20대, 21대 계속 제출을 했고 설명하셨듯이 21대에도 민주당 의원이 3명이나 발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그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원 행정처와의 견해를 조율하지 못한 자신의 책임도 있는 것인데 그것을 민주당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정말로 한동훈 대표께서 당 대표답지 않은 경솔함을 보이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대표가 오히려 이 사안으로 인해서 코너에 몰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아니 지난 국회에서 또 우리 법사위 네. 위원 아니었습니까? 이 내용 자세히 아실 것 같은데 지금 이거 어떻게 여권에선 바라보고 있습니까? 제가 아마 이 개정안 심사할 때는 그 일소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 법안을 제가 심사했던 기억은 없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소위원장은 이제 민주당이 계속 해왔고, 그래서 이제 한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은 민주당이 지금 발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세 분의 의원이 이 간첩죄의 처벌 대상을 그러니까 적국에서 지금 이제 제3국으로 바꾸는 법안을 민주당에서 냈고 거기에 대한 개정 의지가 강했다고 하면 그러면 이것은 충분히 소위원회에서 설득이 되고 통과가 됐겠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것이 부족했다고 하는 뭐 그러한 저는 지적의 말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그렇게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는 저는 그런 회의록 내용은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의 상황은
뭐 민주당에서도 지금 발의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또 국민의힘의 주호영 국회 부의장도 이 내용을 발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야가 이런 시급한 법안의 심사는 안 하고 좀 오히려 정쟁적인 좀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아까 뉴스에도 이제 오늘 나왔습니다만 안건 심사가 사실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뭐 네 탓이나 내 탓이나 할 것이 아니라 그 양 법안이 그 이런 내용의 법안 개정안이 또 여야가 다 제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좀 법사위에서 이런 법안을 심사를 하고 처리를 해서 이것은 지금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적국에게 넘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중요한 군사 기밀을 중국 교포, 뭐 조선 동포에게 넘기는 거는 처벌이 돼야 된다고 국민들도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국민들의 이 공감대가 떨어지는 이러한 법안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네. 하루빨리 개정을 하는 것이 뭐 이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뭐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사에 따르면 구속된 구무원 같은 경우에는요, 정보사 컴퓨터는 허가되지 않은 USB를 꽂으면 작동이 중단되는데 이거를 수기로 정보를 옮겨 적는 등의 좀 치밀함을 보인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구속이 됐으니까요, 명명백백하게 어떻게 된 일인지 어디까지 정보가 흘러나가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겁니다. 특히 방첩사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국민들이 이제 지켜보고 있으니까 제대로 수사해서 밝혀내야 될 것 같습니다.